안녕하십니까. 한국조직관리연구소장 강구한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총 10회에 걸쳐서 고전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전에서 강조하는 군주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 많이 교육을 받으시고 수많은 책들을 보시고 수많은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더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서양에서 강조하는 리더로서의 덕목과 동양에서 요구하는 리더로서의 자격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양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후손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그 특징이 어떻습니까? 정반합 사상에 의해서 보여주고 따지고 논쟁하고 증명하는 그런 툴과 테크닉들이 일반적으로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발달하고 회의 기법이 발달하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협상 기술들이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양은 좀 다르죠. 동양은 유교, 도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주순환설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법보다는 이신전심이라 보이지 않는 복심을 읽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더십 또한 마찬가지죠. 서양에서는 기법 위주의 사람들을 이끄는 툴이 발달해 있는 반면 동양은 가장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본심을 호소하는 그래서 사람을 내 주위에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역할 그것은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리더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리더는 부하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부하를 이끈다는 것은 중수, 중간 정도 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하수들은 그나마 하지도 못하는 사람. 가령 팀장이다. 자기 팀원들을 잘 이끄는 리더는 중간수입니다. 하수들은 자기 팀원조차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상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보필의 리더십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필, 이인자의 역할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모시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내 주변 사람들을, 동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 삼방향의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내 주위에 모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이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 주변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있고 어떤 사람 주변에는 있던 인재도 다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재능을 가진 리더 밑에서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업무 능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인재 중에 인재이지 않을까 훌륭한 리더 중에 리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전과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 탁월한 업무 능력과 사람을 모으는 따뜻한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진 리더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서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조선시대 27명의 군왕들 우리가 최고의 성군이라고 일컫는 세종대왕 같은 분 제가 다음 차수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세종대왕을 비롯한 분들 그리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중국 사람들은 초패왕 항우와 천하정패를 벌였던 한고조 유방 그리고 조조, 삼국지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조조.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카이사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을 꼽습니다.
케사르, 시저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유럽은 없었다. 이런 얘기조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로마를 초토화시켰던 포이니 전쟁의 영웅 한니발,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뭘까?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하해 불택 세류, 태산 불사 토양이라고 했습니다. 하해, 큰 강물과 바다는 불택, 선택하지 않는다. 세류, 가는 물줄기를, 즉 큰 바다는 가는 물줄기를, 강물줄기를 가려서 받지 않고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그 깊은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려받으면 바다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바다가 왜 바다이냐?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인 겁니다. 그리고 태산 불사 토양, 저 높은 태산은 한 줌에 들어온 흙도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그 높은 태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데는 이러한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다와 같이, 태산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탁월한 업무 역량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훌륭한 리더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천 수만 개의 리더십 교육 과정이 열리고 있고 서점에 가면 리더십 관련 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육을 받고 그 많은 책들을 보는데도 훌륭한 리더 배출은 드물다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리더십은 기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획력, 문서 작성, 문제 해결, 프레젠테이션, 이런 교육 과정들은 툴 앤 테크닉에 기초한 기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컵라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3분 컵라면.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면 내일 바로 적용을 하고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교육 과정들이죠. 하지만 리더십, 특히 동양 고전 리더십은 컵라면이 아닙니다. 농사짓기라고 볼 수 있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 떼약볕에서 고생을 해야죠. 그러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고 노력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여했을 때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은 오늘 배웠다고 해서 내일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훌륭한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세종대왕은 어떤 역량이 있었길래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세종대왕 밑에는 어찌하여 그런 훌륭한 신하들이 다 모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과제를 드린다면 조선의 27명의 군왕들 중에 가장 파렴치하고 능력이 없었던 암군을 꼽아라. 그럼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물론 인문학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암군이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폭군이었구나. 그 기본적인 어떤 특성을 알아내신다면 훌륭한 반면 교사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다르다는 견지에서 출발을 하시고 여러분들 또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저와 함께 긴 여정의 길,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그러한 여정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